자, 4.3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perimental setting, 즉 다시 말해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과 음, 학습을 뭐 어떻게 시켰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네. 어, 일단 그 학습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네. GPU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정확하게 기존까지 이렇게 RTX 2080 Ti 이 GPU를 사용해서 네.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랑 무슨 뭐 관련이 좀 있나 보죠. 명시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음, 뭐 사실은 잘 뭐, 아니, 모르겠습니다. 좋죠. 예, 좋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 요 정도 모델만 나와도, 그게 어느 정도의 그 퍼포먼스 캐파를 가지고 있는 장비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거에서 수행을 했다라는 거 표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죠. 자, 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 네네. 그 GNN 모델이었죠. 그렇죠. 어허. GNN 모델로 3레이어 GIN을 사용을 합니다. 아하. 네. 왜 3레이어냐 하면은 뭐 원래 이 논문에서도 음, 3레이어가 제일 뭐 적절하더라 음, 이렇게 했고요. 음. 이 3레이어가 이 클래스 케이지 모델에서도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이제 실험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뭐, 원 레이어, 투 레이어, 쓰리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줬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그런데 쓰리 레이어가 제일 적절하게 나오는 그런 네, 부분인가요? 어허, 네, 그렇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We first train,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제일 시작이 이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를 셀프 슈퍼바이즈드 태스크로 프리트레이닝 하는 게 제일 처음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태스크를 네, 10의 6승, 다시 말해 100만 이터레이션 동안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허, 네. 그리고 이 나서, 100만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태스크 자체가 원래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그 스텝이었고요. 네, 네, 알고리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until converge 해가지고 음, 이제 셀프 슈퍼비전 온 키워드 그래프에서 until convergence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 되었는데 그렇죠. 이 컨버전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음, 뭐 따로 없었고 그냥 100만 스텝으로 잡은 셈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한 번에 리피트 할 때마다 결과적으로 한 번의 하나의 서브 그래프가 생성이 되고 한 번 로스 백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네. 총 100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이터레이션을 했다라고 생각해도 뭐 비슷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100만 개 이터레이션, 그러면 이터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그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어떤 성능을 표시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딱히 뭐 그렇게 100만 스텝에 대해서만큼은 음, 없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100만 번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50만 번 혹은 5만 번 혹은 그 이상 요거의 추이가 어떨까 그런 것도 조금 사실 왜냐하면 그 GIN을 이렇게 트레인 시킨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GIN은 그 다시 말하면 그 어노테이터 제일 중요한 서브그래프 어노테이터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그 보내야지 강해지는지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부분 계속 셀프 슈퍼바이즈를 하게 되면 더 강해지는지 아니면 얘가 마치 올라갔다가 살짝 평탄해졌다 내려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하긴 해요. 어찌됐든 그거에 대한 실험은 없죠. 네. 네.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10 에포크를 돌렸네요. 네. 그리고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10 에포크 말씀하신 대로 10 에포크 동안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셋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에포크 단위로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앞에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이 파인 튜닝을 많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이드를 줬었어요. 그래서 a few epoch 정도만 해라. 너무 많이 주면 안 좋다. 뭐 degenerate 된다. degeneralized라고 표현했나요? 하여튼 그렇게 표현해서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조금만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10개네요. 네. 10 에포크. 이것도 그러면 5, 10, 15 뭐 이런 식으로 있나요? 없나요? 이 에포크에 대해서는 뒤쪽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림에서는 별로 없는데요. 아, 여기 여기 있네요. 하이퍼 파라미터 이펙트 부분에서 예, 예. 이제 등장을 하긴 합니다. 에포크 쪽 부분이 등장을 하긴 하네요. 그거 궁금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까 그 3장에서 메커니즘 설명을 할 때, 메서드 설명을 할 때 a few epoch 뭐 이런 아주 그 명쾌하지 않은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정도로 해야지 좋은지 그런 부분들은 좀 실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역시 있군요. 그 다음요. reset 부분이죠. reset the batch size. 네. 배치 사이즈를 얼마로 했나? 네, 셀프 각각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50개, 네, 그다음에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256개가 한 번에 들어가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혹시 뭐 아규 같은 거 없나요? 네, 사실 배치 사이즈는 음, 뭐 충분히 크다면은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여기 그 엔비디아 네, 그래픽 카드에서 허용하는 한 음, 그냥 최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음, 뭐 왜 굳이 이렇게 50, 256으로 나눴느냐 이것까지는 별 뭐 잘 모르겠지만 네, 보통 배치 사이즈 때문에 성능이 막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은 잘 없습니다. 네.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분히 주면은 좋겠다라는 거고 큰 악유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의 학습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완료가 되고 나면은 클래시파이어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킬 텐데요. 네네.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저기 뒤쪽에서부터 보시면은 여기 버트 베이스와 여기 롱포머를 사용하겠다라고 네. 저 뒤에 이제 나오게 되고 네. 이런 모델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먼저 배치 사이즈는 각각 4랑 8을 줬습니다. 음. 즉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를 8을 준 것이고 네. 롱포머는 4를 준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롱 텍스트, 쇼 텍스트에 대해서 음. 4랑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네. 이렇게 되는데 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한 배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음. 뭐 이유는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뒀어요. 큰 악유는 지금 뭐 일단 없고요. 네. 네, 일단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both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와 텍스트 클래시파이어 모두 그 아담 W라고 하는 그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킬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담은 들어봤는데 아담 W 요게 조금 변형된 건가 보죠, 이게. 네, 맞습니다. 버트 같은 데에서 아담 W를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음. 이후로도 아담 W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 옵티마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이제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과 뭐 100만분의 2 이렇게 값으로 주어지게 되겠고요. 네, 이것도 거의 디폴트 세팅은 아닌데 네, 이 러닝 레이트에 관해서는
뭐 그냥 이분들이 가장 학습 잘 되는 러닝 레이트를 찾았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respectively 각각이라고 표현했는데 각각 앞절에서 보면은 계속 서브그래프 어노테이터 그 다음에 텍스트 클래시파이어 이러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쓰면은 서브그래프 어노테이터에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4승을 줬다는 거고 텍스트 클래시파이어에는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6승의 러닝 레이트를 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제가 이거를 요 앞에 롱 텍스트, 쇼 텍스트로 이해를 해가지고 음, 여기 표에는 지금 버트 베이스는 2-6, 롱 음, 포머에는 1-2-4 이게 좀 사실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모델인데 네네네. 이렇게까지 러닝 레이트가 차이가 나나 싶었는데 네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옵티마이저 아니 그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는 음, 그 1000분의 1, 음흠. 그다음에 그 텍스트 클래스. 클래시파이어는 2-6을 양쪽 모두에 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앞뒤 문장을 잘 보고 respectively 이거 잘 보시면은 그렇게 매핑을 시키면 됩니다. 이 공학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respectively 됐습니다. 네. 그 다음요. 그리고 클래시파이어는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라고 했는데 이거는 모델 프리트레인드 모델 명이 되겠고요. 네. 이제 버트는 그 모델의 아키텍처, 베이스는 그 모델의 어떤 사이즈가 아하. 되겠고, 언케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드랑 언케이스드로 처음에는 나눴었는데, 네네. 케이스드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라고 하면은 네. 제일 기본적인, 즉 2018년도 구글에서 처음 학습시킨 네네.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음흠. 이게 속뜻이 있었군요. 네이밍에 네. but, based, uncased 혹은 cased. 이 case와 uncased 이게 무슨 대문자 소문자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난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게 언케이스드가 음, 거의 버트 모델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 케이스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음, 제가 정확하게 케이스드 모델을 확인해 보진 못했는데 네네. 아마 이름 보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음, 대문자를 구별하는 모델일 것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네네.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추측만 하고 지금 대목에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요. long former. 네, 롱포머 같은 경우에는 롱 텍스트에 대해서 분류를 시키는 모델로서 네. 앞서 한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버트랑 거의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지만 어텐션 쪽에서 훨씬 더 이제 메모리 이피션시를 높였다라고 할 수 있고 음, 롱포머 베이스 4096이라고 하면은 롱포머 베이스라는 건 버트 베이스와 똑같은 사이즈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대신에 4096개의 토큰, 즉 4096 서브워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좋네요. 네, 여기까지는 뭐 악이 없고요. For keyword extraction. 아, 여기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학습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네, 이제 다시 다음 이터레이션을 위해서 으흠, 키워드를 다시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음흠. 여기서 키워드는 탑 100개의 키워드를 추출하게 되겠습니다. 아, 네, 이 탑이라는 것은 TF-IDF를 이용해서 그 M 승되어 있는 TF-IDF 공식 그걸 어, 이용해서 음, 랭킹을 매긴다고 했었죠.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 랭킹을 기반으로 탑 100 키워드를 뽑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 그렇게 다음에, 되고 음,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M은 4로 4제곱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예. 이거 상당히 많이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요, 텍스트 마이닝에서 그 키워드 분석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TF 곱하기 IDF의 매트릭을 사용하잖아요. 그냥 TF 곱하기 IDF를 그러니까 TF와 IDF를 곱한 것의 값이 큰 걸로 탑 소팅을 해가지고
가장 큰 것들을 이제 키워드로 담는 그게 이제 키워드 분석의 핵심인데 거기서 결국은 IDF와 TF를 그냥 곱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IDF에 더 여기서는 몇 승을 했어요. M 승을 했단 말이에요. 아, 지금 그 매트릭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 분석을 할 적에 그냥 그 전통적인 텍스트 마이닝에서 키워드 분석할 때 할 적에의 매트릭이 차라리 더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TF 곱하기 IDF로 곱한 거 이거 말고 TF 곱하기 IDF에 M승을 한 거 그거에 대한 매트릭을 키워드 분석에도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어찌됐든 여기서는 M을 4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 네. 그리고 이 모든 이터레이션이 끝나기 위한 조건으로 이제 키워드 셋 체인지를 이제 이용을 했었습니다. 네네. 즉 다시 말해서 이 이터레이션이 뭐 몇 번 이렇게 해서 몇 번 이터레이션 돌면 끝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만들어진 탑 100 키워드가 네. 얼마나 바뀌었느냐를 음. 체크를 해서 그것이 일정 수준 스레시홀드 입실론 이하면은 이제 멈추고 끝낸다, 학습을 끝낸다라고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입실론은 0.1을 주겠고요. 음. 다시 말해서 10%, 음. 다시 말해서 클래스당 평균 10개 이하로 키워드가 바뀌었으면 네. 이제 충분히 어떤 컨버전스 됐다라고 이해를 해서 학습을 완전히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10%죠. 뭐 저번 시간에 5% 정도 주면 어떠냐 뭐 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뭐 10% 정도의 변화가 없으면 멈추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